야, 니네 엄마는 무슨 여자가 허구한 날 밖에 싸돌아다녀? 집에 좀 붙어 있으라 그래?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사는지 몰라서 그래요?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말버릇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해온 말들은 도대체 뭐였는데요? 그걸 엄마는 30년 넘게 듣고도 단 한 번도 말대답 안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훈, 올해 39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형하고는 따로 살지만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가족, 특히 우리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도 분명 닿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우리 집은 조용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부엌에선 밥 짓는 냄새보단 그릇 깨지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보다 아버지의 술 취한 고성이 더 자주 울렸습니다. 올해 68세이신 아버지는 따뜻하다거나 책임감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일은 오래 붙들지 못했고, 돈이 생기면 술부터 찾았고, 기분이 나쁘면 집안 물건을 부수는 건 다반사, 몇 날 며칠 집을 비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올해로 41살인 재훈이 형과 저는 그런 날이면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오늘만 조용히 넘기자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죠. 그럴 땐 엄마 눈빛을 먼저 살펴야 했으니까요. 그 당시 40대 초중반이셨던 엄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저희 두 형제를 먼저 챙기셨어요. 엄마는 식당 주방, 공장 야간조, 장날엔 노점까지. 엄마 손은 늘 바쁘셨고 발은 부지런하셨죠. 손끝은 갈라지고 허리는 자주 아팠지만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니들 학비는 엄마가 책임질게. 아무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이 말이 엄마의 버릇처럼 입에 붙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 있었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 안이 쌀쌀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엄마는 전기장판을 켜주셨는데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부엌 쪽에서 무언가를 보게 됐죠. 엄마가 얼음장 같은 찬물에 씻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아이고 손 시려.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20대가 지나 30대가 되었고, 형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저는 자그마한 장사를 시작했죠. 엄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너희 둘 번듯하게 키운 거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침이 잦아지시고 체중이 부쩍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신경을 못 써드렸죠. 엄마는 어느 날 동네 병원에 가셨었고, 병원에서는 정밀검사를 권했습니다. 며칠 뒤 형이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훈아, 엄마, 폐암 3기래. 전이도 조금 있다고 하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아픈 기색 한 번 보이지 않던 엄마가 폐암이라니. 기침이 한두 달 됐었는데 그냥 감기겠거니 했지. 이게 뭐니? 이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평생을 살았던 엄마에게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못한 죄책감. 치료는 바로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면역요법까지. 엄마는 점점 말라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목소리도 약해졌죠.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여전했어요. 병원에 와서는 간호사에게 툴툴대고 엄마 앞에서 괜한 소리로 분위기를 망치곤 했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아빠한텐 뭐라 하지 말고 그냥 냅둬. 나 치료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 말에 형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앞으로 엄마 인생만 사세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 둘이 다 지킬 테니까.
엄마는 그냥 건강만 생각하세요.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시다가 잠시 뒤 작게 웃으시며 말하셨어요. 내가 이런 말도 듣는 날이 오네? 엄마가 너희들 진짜 잘 키웠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폐암 3기 전이도 확인되었고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상태였죠. 첫 항암제 주사는 생각보다 잔잔하게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고 저와 형은 양쪽에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토할 것 같아. 어지러워. 엄마는 하루에도 여러 번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누우시고 기운 없다고 눈을 감았다가도 갑자기 기침을 쏟아내셨어요. 점점 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짜니? 물도 맛이 없어. 이전 같으면 국물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애썼겠지만 그땐 그냥 엄마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형은 회사에 근무 조정 요청을 넣고 탄력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사 시간을 줄이고 병원 근처에 작은 고시원을 얻어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둘 다 그때의 삶은 잠시 멈춘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버틸만 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지쳐갔죠. 엄마의 입원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동안 응급실을 2번 더 다녀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숨이 차서 한밤중에 응급으로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했고 또 한 번은 고열이 사흘간 이어졌는데 아무리 해열제를 써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병원 앞에 나란히 앉아 형은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저는 자판기 커피를 들고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 우리 이러다 엄마 잃으면 진짜 어떡하냐? 걱정 말고 그냥 오늘만 무사히 보내자. 하루하루 그렇게 하자. 가끔은 엄마도 미안해 하셨어요. 너희 인생도 있는데 엄마 때문에 다 멈춘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럴 때마다 형은 말없이 물컵을 건넸고 저는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죠. 엄마, 우린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저희는 엄마 곁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며 병실에 찾아왔다가 의사 앞에서 큰 소리로 불평하고 형에게 핀잔을 주고 결국 병원 측에서 면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도 조용히 말하셨어요. 너희 아빠 그냥 냅둬. 나도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해.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엄마는 여러 번의 항암 치료를 마친 어느 날 저희를 불러 말하셨어요. 요즘은 이상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너희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살고 싶다고 말하는 엄마.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현재까지 치료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형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형이 문득 말했어요. 정훈아, 혹시 말이야, 엄마 진짜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형, 그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조금씩 음식을 넘기셨고 기운이 도는 날엔 화장실도 혼자 다녀오셨고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걸 신기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오셨어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날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으로 나갔고 꽃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말했죠. 여기 진짜 봄이 왔네.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 순간 형과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엄마는 외래 진료로 전환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는 마치 오랜 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조용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저녁 엄마는 조용히 식탁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얘들아, 나 이거 하려고.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신청서. 끝내 가족을 외면했었던 아버지. 엄마는 조용히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